당뇨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아마도 집 안부엌의 풍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식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녹색 채소를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며 현미 몇 그램까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먹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말 소중하지만 삶은 집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때로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외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음식들이 이제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혈당이 바로 폭등하지는 않을까? 죄책감과 식도락의 즐거움을 박탈당했다는 느낌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점차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외식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사교적인 식사 자리가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때 이는 단순히 식단을 망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과 정신건강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회적 연결의 끈이며 영감의 원천이자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의 핵심 비결은 무조건적인 금기가 아니라 선택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되찾는 자기 통제감에 힘이 있습니다. 음식과 식사 방식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혈당 수치를 변화시키고 기분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이 통제권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실제로 외식 시 작은 선택 하나만 바꾸어도 식후 혈당이 이전처럼 30에서 50 단위 급등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저는 임상 데이터와 실제 상담 경험을 통해 검증한 6가지 외식 메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충분히 배불리 드시면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전통적인 조언과는 정반대로 느껴져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햄버거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지요? 흰빵, 기름진 패티, 치즈, 느끼한 크림소스에 감자튀김과 탄산음료까지. 혈당에는 악몽과도 같은 메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문제는 햄버거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에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햄버거는 사실 영양적으로 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단백질, 고기 패티, 지방, 치즈 고기, 그리고 탄수화물, 빵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제된 탄수화물, 빵을 단백질 및 지방과 동시에 섭취할 때 이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당분의 소화 및 흡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탄수화물만 섭취했을 때처럼 혈당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채소가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햄버거만 먹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세트 메뉴입니다. 감자튀김은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 덩어리이며 탄산음료는 극도로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당 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황금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세트 메뉴를 포기하십시오. 주문할 때 윗부분 빵의 절반을 아예 빼거나 아니면 반쪽만 드십시오. 감자튀김은 신선한 샐러드나 크림소스가 없는 코울슬로로 대체하십시오. 음료는 생수, 설탕 없는 차, 혹은 제로 칼로리 음료로 드셔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콜라보다 수백 배 낫습니다. 그리고 패티를 고를 때는 튀김옷을 입힌 닭고기 패티나 생선튀김보다 순수 소고기 패티를 우선하십시오. 튀김옷은 숨겨진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빅맥과 같은 큰 버거의 경우 가운데 빵을 아예 빼서 탄수화물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혈당 조절을 자동화해주는 훌륭한 선택인 샤브샤브, 일본식 전골입니다. 왜 자동화라고 말씀드리냐고요? 샤브샤브의 식사 순서 자체가 제가 늘 권장하는 거꾸로 식사법,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골 냄비에 물이 끓으면 채소를 먼저 데쳐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데쳐 먹습니다.
이는 위장의 섬유질 장벽, 파이버 베리어를 형성하여 지방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샤브샤브는 살코기를 튀기거나 볶는 대신 데쳐 먹기 때문에 포와 지방 섭취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뇨 환자뿐 아니라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이상적인 가벼운 식사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스와 마무리 식사입니다. 소스, 특히 참깨 소스, 고마 소스, 달콤한 간장 소스는 설탕과 가공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달콤한 소스 소량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한 색깔, 저당 소스에 마늘과 고추를 약간 넣은 간장, 순수한 겨자, 와사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냄비 마지막에 끓여 먹는 국수, 죽, 밥을 건너뛰셔야 합니다. 그것은 식사 내내 안정적이었던 혈당을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게 할 수 있는 농축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할 수 있는 순댓국입니다. 이 메뉴는 소박해 보이지만 현명한 선택입니다. 순댓국은 순대, 내장, 고기 등에서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밥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 밥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순댓국을 먹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먹는 방식입니다. 밥을 국에 바로 말아먹는 것, 국밥과 너무 많은 양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면 탄수화물이 더 빨리 분해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게다가 추가하는 매운 양념이나 다대기에는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식사 방법은 밥은 따로 최대 반 공기만 드시는 것입니다. 국에 밥을 말지 마십시오. 부추, 파와 같은 곁들여 나오는 향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순댓국 안에 들어가는 는 소기 당면과 살가루로 만들어진 정제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식사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순댓국은 영양가 높고 조절하기 쉬운 식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뉴는 당뇨 환자에게 슈퍼스타 같은 선택지인 회 사시미, 해산물 생선회입니다. 이 음식은 순수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특히 연어, 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선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회를 먹는 것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사시미는 보통 한 점 한 점 천천히 음미하며 먹게 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샤브샤브와 마찬가지로 실수는 곁들이는 음식에 있습니다. 달콤하고 신소스가 듬뿍 뿌려진 차가운 해산물 회무침인 물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숨겨진 액상당 폭탄입니다. 두 번째는 초밥, 스시입니다. 초밥용 밥은 설탕 식초로 양념되어 있습니다. 회는 좋지만 초밥은 한 롤당 밥, 탄수화물,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언은 생선회만 연한 간장, 슈유과 와사비에만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섬유질 보충을 위해 초절임 생강, 간무 또는 깻잎을 곁들여 많이 드십시오. 다섯 번째는 보쌈 족발, 삶은 돼지고기 족발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두 메뉴 모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쌈, 삶은 고기은 삶거나 쪄서 조리하기 때문에 나쁜 지방의 대부분이 제거되며 무엇보다 설탕 양념이 없어 당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쌈채소, 배추, 양배추, 깻잎과 김치가 함께 제공되어 자연스럽게 섬유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족발, 돼지족 삶은 것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족발은 색깔과 단맛을 내기 위해 카라멜화된 소스로 양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설탕 함량이 꽤 높습니다. 족발을 드실 때는 껍질과 달콤한 소스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보쌈과 족발 모두 쌈채소를 정말 많이 싸서 드시고 쌈장, 된장 소스은
아주 소량만 찍거나 저당 된장 소스를 이용하십시오. 아울러 함께 나오는 비빔국수나 비빔밥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사이드 메뉴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채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인 쌈밥, 채소쌈에 싸먹는 밥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메뉴의 중심은 밥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쌈밥은 엄청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여 탄수화물 흡수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밥을 채소 입에 싸서 천천히 잘 씹어먹는 방식 또한 효과적인 혈당 조절 전략입니다. 유일한 어려움은 쌈의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많이 넣고 채소를 얇게 싸서 먹는데 이는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또한 시판 쌈장에는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밥은 적게, 채소는 많이 싸서 드십시오. 밥보다 채소를 3에서 4배 많이. 쌈장은 적당량만 찍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 대신 살코기를 요청하십시오. 요컨대 외식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박탈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는 흔한 일이며 혈당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몸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끼 현명한 식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실천과 작은 선택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식 때 이 6가지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작은 팁을 잊지 마십시오. 외식 후에는 가볍게 1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이 가벼운 움직임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도와 식후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춰줄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점차 쌓여서 여러분은 곧 두려움 대신 외식이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쁨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